예,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대감들은 있는 상황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법,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내내 우리 시장은 왜 이러냐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 미국 증시 시장이고 오늘까지는 그렇고 이제 주중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도 SK 하이닉스는 잘 가고 한미반도체는 잘 가고 네. 삼성전자는 빠지고 엔비디아도 잘 가고 삼성전자가 결국 돌아서줘야 지수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 2, 3위만 놓고 보더라도 1위가 삼성전자고 그러니까요. 2등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세 개 중에 일단 2개가 지금 좀 무거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나머지가 같이 가줘야 지수가 최근에 고점인 뭐 2,700대 후반, 2,800을 훌쩍 그렇죠. 뛰어넘는 예. 그러한 그림이 될 텐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면 당분간은 제가 5월달 내내 이제 지수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월이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6월인데요. 이 분위기대로 간다라면 6월도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재미없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강하게. 근데 중간에 밑에가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인데 빨간색 그림입니다. 뭐 크게 빠지거나 하는 모습 아닙니다. 다만 뭐 위쪽으로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죠. 근데 왼쪽을 보시면 왼쪽 하단부는 기관인데요. 기관은 최근에 조금 뭔가 주식 팔고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우리 국내 주식을 조금 매도를 해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살짝 좀 바닥에서 담는 이러한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 속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5월달 들어와서 매일매일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래도 위쪽으로 매수의 빈도수가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 한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코스피보다는 뭔가 아래쪽으로 길쭉길쭉한 차트들이 좀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5월달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내지는 지금 순매도를 하는 빈도가 높다는 거고 조금 전에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의 매도가 난 그래프를 봤는데요. 외국인은 5,000원. 네, 5,600을 팔았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팔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부 뭐 매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포지션이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오늘도 아마 좀 부정적이니까 지수가 종목이 지금 한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1%로 좀 좁히긴 했습니다. 좁혔나요? 네. 자, 지금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삼성전자 말고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는 확연히 다르네. 네, 위로 지금 5월 들어와서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그림이고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를 팔 때도 지금 보시면 4일 연속으로 하이닉스는 사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HBM이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은데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명확하게 마음을 좀 굳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포지션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둬야 되고 최근 1개월 동안 수익률에서도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SK 하이닉스거나 미국에 있는 그래도 우리 편이잖아. 미국에 있으면 마이크론, 삼성전자만 밑으로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롱숏 플레이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삼성전자의 매도 규모를 제가 2020년 이후로 한번 쭉 뽑아서 이번에 이 매도가 그동안 매도 규모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뽑아보니까 2020년 이후에 우리 거래 일수도 많고 매도도 했는 날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18번째로 큰 매도 규모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롱숏 쪽에서 숏은 삼성전자, 롱은 하이닉스 쪽으로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을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지수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행히 지수가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 국면은 아니고요.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신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니까 수익률 게임 하기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반도체는
시장의 중심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력의 AI 전력 수요가 뭐 전력기 이런 쪽에서 확산되면서 오늘은 뭐 태양광, 네, 수소, 원전 이런 거로 뻗는 거고요. 오늘 콘텐츠도 좀 강한데 그 이유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중국과의 FTA 2단계, 그다음에 문화 관광 확대 뭐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뭐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이슈로 그들은 계속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뭐 화장품이라든지 맞아요. 음식료 이들이 이제 또 하나의 그렇죠. 중요한 이제 키워드였고 네. K컬처 안에서 그 두 개 카테고리 외에 하나가 좀 들어갈 수 있다라면 결국엔 미디어 쪽인데 미디어는 상당 기간 소외돼 있었고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급적으로도 빈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투자분들이 안 볼 때 우리는 이제 음식료라든지 이런 화장품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이 시간에. 네. 미디어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중 간의 FDA 체결 뭐 계속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야, 문화도 이게 막혀 있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개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이 뭐 특별히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좀 모멘텀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K컬처 관련된 또 행사도 크게 지역에서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관람을 했다라는 기사도 주말에 보면 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사진만 있는데요. 저건 어디 공연 사진인가 보다. 네, 어느 지역인지 제가 그 지역은 안 넣어놨는데요. 네, 네. 자,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혹시 박사님은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남편과 결혼해줘. 눈물의 여왕, 선제였고 티어. 네, 선업튀라 그래요. 선업튀. 네, 그렇죠.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흥행했나 봐요. 네, 제일 오른쪽 드라마가 지금 그러니까요. 네, 방영을 하는 중이고 네. 왼쪽에 있는 두 드라마는 이미 방영이 종료가 됐는데 눈물의 여왕도 뭐 대단했고 네. 왼쪽에 있는 저런 건 제목이 별로 선량하지 않아서 저런 거 별로 선호 안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세 개 드라마의 공통점은 예. CJ E&M이라는 공통점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과 내일 2회 방영이 되면 종영이 되는 선제였고 티어가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그래요? 되고 있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티빙 플랫폼에 들어와서 몇 위 정도 하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캡처를 해놓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이게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리 지금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어서 의외로 지금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이동저일지는 몰랐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 있으면 주가 못 올라요, 그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네. 뭐 한다더라 하면 사실 뚜껑 열으면 별로고 네, 맞아요. 이렇게 기대 안 했을 때 확 튀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여의도에서 상당히 핫했던 이슈가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더현대 예. 거기에 이 선제여고 티어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거든요. 네, 열리고 있는데 그 웨이팅 대기 안내를 이제 새벽 5시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니까 다들 5시부터 줄을 서시는 거죠. 예.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조금 어두운 새벽에 예. 제가 이제 이거는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오른쪽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더현대 서울 앞에서 새벽에 어두운데 줄을 서 계시는군요. 줄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웨이팅 접수를 했는데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네. 새벽 아침에 네. 지금 순번이 257번 음. 그 앞에 벌써 많은 팀이 새벽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우리 무빙워크 있잖아요. 무빙워크 네네네. 더현대 서울 거기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예. 이 드라마의 파급력이 대단하네. 생각보다 신드롬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드라마가 일단 하방을 좀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럼 모멘텀이 또 새로운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 칸에서 우리 뭐 기립박수 받은 베테랑 2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개봉을 하는데 배급사가 CJ E&M이고 네. 이것도 아마 범죄도시가 시리즈물 중에서는 1000만을 4개 연속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테랑 2도 시리즈물로서 이번에 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하반기에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렌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베테랑 2에 대한 검색 트렌드가 최근에 이렇게 위로 많이 치솟고 있는 부분은 뭔가 관심도가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제목을 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악마가 이사 왔답니다. 네, 네. 네, 악마가 그 정도는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기도 소녀시대 유나 배우가 있고 네, 네. 안보현, 뭐 성동일 뭐 이런 배우분들이 네. 출연하는 건데 여기도 하반기에 또 CJ E&M이 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화도 기대작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CJ E&M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PBR 밴드 상으로 역사적인 밴드의 하단부에서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도 안 좋았고 그렇죠. 미디어에 네. 관심도 없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막 들기 시작한 그러한 그림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OTT 국내 토종 OTT 플랫폼들이 많은데 티빙과 웨이브 합병이 지금 임박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네. 그죠? 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오리지널 작품들을 제작할 때 제작비가 이제 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실적을 이제 또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야구 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요즘 프로야구 보려면 이 티빙을 통해서 맞아요. 또 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유료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면 여기에서 숫자도 이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저는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에 있을 모멘텀 중에 하나는 네이버 웹툰을 지금 미국에서 상장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네이버 웹툰이 상장했을 때 거기에 연결되는 기업들이 6월에 또 주목을 또다시 받을 수 있을 텐데요. Y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Y랩은 웹툰을 제작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주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네이버 웹툰과 CJ ENM이 이 Y랩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간접적으로 6월 달에 이러한 이슈들이 막 부각이 되면 CJ ENM은 이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최근에 이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출액도 성장이 별로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데 최근에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감익을 하다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J ENM 쪽으로 최근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은 우상향의 트렌드를 그리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만 비중을 좀 줄이시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CJ ENM을 미디어 관련주로서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은 왔지 않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주목할 만한 컨텐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